또영주 TV의 또영주. 김영훈입니다. 자,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날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위다 1위. 네. 예스. 야, 박종윤이 지금 이 순간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 빼고 가장 강한 팀은 아스날 이렇게 얘기했던데. 아스날 맞죠? 아니 북런던 더비 내용만 봐서는 아스날이 정말 강해졌구나, 강하구나, 강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대처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벌써 제 욕을 하고 있겠죠? 에메르송 어떻게 된 거야? 환불 안 해줄 겁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텐데 환불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에메르송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차려! 진짜. 우측면에 개그맨이 한 명 있었어요? 네. 아니 난 거기서 호랑나비를 칠 줄 몰랐다. 보이비님 한번 모셔가지고. 아니 거기서 호랑나비를 치지 않나. 갑자기 진짜 어이없는 퇴장을 당하는 거예요. 네. 네, 참. 콘테 감독도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영상에서 좀 얘기할 부분은 이제 콘테 감독이 조금은 변주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제 352 포메이션도 한번 써주세요 라고 좀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일단 북런던 더비 내용부터 보시죠. 네, 일단 북런던 더비 토트넘이 1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토마스 파티의 선제골이 있었고 전반전에는 케인의 동점골이 터졌지만 후반전에는 두 골을 몰아쳤어요 아스날이. 그러고 나서 에메르송의 퇴장도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좀 많이 불리한 경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아스날이 2대1로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후반 17분에 에메르송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반칙을 범하면서 퇴장을 당합니다. 그 순간 경기는 끝났어요. 네. 에메르송이 경기를 끝내버렸어. 경기 그 전에 너무 재밌었거든. 이 경기를 끝내러 왔다. 너무 재밌었는데 이 정도 재밌으면 됐어. 그러면서 퇴장을 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좀 아쉽죠. 에메르송의 퇴장이. 네. 그러니까 외신에서는 조금 불운한 태클이었다. 또 가혹한 판정이었다라고 하지만 온갖 공경에 빠뜨렸어요 토트넘을. 사실 전반전에 아스날의 경기 내용이 워낙에 좋았고 토트넘은 선수비 후역습으로 임했는데 아스날이 토마스 파티의 중거리 슈팅 그걸로 이제 선제골을 놓고 나서 토트넘이 해리 케인의 PK 잘 차대. 네, 그러면서 1대1을 맞춰놨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이 원하는 경기력 그리고 콘테 감독이 원하는 결과 1대1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후반전 모르잖아요. 근데 후반 시작과 동시에 거의 제주스가 골을 넣고 제주스 잘하죠. 잘해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물론 제주스는 이 골 외에도 더 많은 골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많이 가려진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해트트릭 할 수 있었다고 봐. 겸손한 친구인가 봐요. 한 골만 넣고 한 경기에 한 골씩 이런 느낌이죠. 괜찮죠. 38골이잖아요 그러면. 홀란드 네가 하는 건 반칙이야 막 이러면서 나는 한 경기에 한 골씩 이런 느낌인데 여하튼 이제 제주스가 골을 넣으면서 승기를 아스날이 잡았고 에메르송이 퇴장을 당하면서 아스날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분위기에서 자카가 이제 추가골을 넣으면서 3대1로 마무리가 됐죠. 자카에 대해서는 아스날 팬 입장으로서 좀 할 말이 많은데 미안하죠. 이렇게 잘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자카 올 시즌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해요. 자카 보이 잡기 전에 막 이렇게 좌우 보면서 공간이나 상대 선수 동료들 위치 파악하는 거 보면 놀랐고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너무나 잘 파고들어. 이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그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의 활약이고 특히 진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할 때 보면은 이 측면 공격수가 또 안쪽으로 들어갔을 땐 본인이 살짝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모습도 있고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이 선수가 진짜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해졌지? 그리고 또 첫 골 이후에는 선수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조금 의기투합하는 모습 한번 그것도 멋있었어. 그 장면 명장면이지 않았나 이번 경기. 사실 아스날의 약점 중에 하나는 필드 위에 실질적인 리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마스 파티 골 들어가고 나서 다 모아서 한번 얘기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심지어 주정환장은 외대고루가 잡으셨습니다. 야 너 주장 그만뒀잖아 막 이래서 외대고루가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아스날은 너무 좋았다. 근데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북런던 더비에서 1대3으로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흐름 자체가 북런던 더비가 이제 각자의 홈에서 강한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은 확실히 잡아야 되는 경기. 토트넘은 그래도 우리가 지지는 말자라는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마 에메르송 퇴장으로 좀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좀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에메르송은 참 진짜 나는 프리미어리그를 개그 콘서트로 만드는 선수를 여러 명 봤지만 정말 대표적인 경기를 하다가
아 너무 이 정도면은 많이 웃었지 하고 퇴장당하는 찬물을 확 끼얹는 진짜 에메르송은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콘테가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왔냐 이게 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일단 5-4-1 포메이션을 내려앉은 뒤 손흥민, 히샬리송을 이용한 역습을 좀 노렸습니다. 특히 이 진첸코가 변형 움직임, 중앙 미드필더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공간을 공략하기 위해 히샬리송을 좀 많이 이용하는 모습이었는데 효과가 좀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체코가 왼쪽 풀백이지만은 공격을 전개할 때 중앙 미드필더 자리로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카가 위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체코가 순간적으로 올라왔을 때 비어있는 공간, 그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히샬리송을 전진시키고 에메리송을 받쳐주는, 그런데 히샬리송도 PK를 얻어내긴 했지만 아쉬움이 컸고 에메리송은 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인 우측 공격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래도 좀 좋았던 부분은 그 이후에 반대편으로 한 번에 전환했을 때 페리시치라든지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기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좀 결정적인 너무 위협적인 찬스였다 라고까지는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후반전에 제주스에게 실점한 것도 크고 에메르송 퇴장도 매우 컸죠. 결국은 그렇게 패배를 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아쉬운 점은 콘테 감독의 대처가 아쉽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였냐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너무 내려앉은 진영에서 역습상에서 우측면 이용하는 모습 진짜 효과적이지 않았고, 특히 중미들의 이 측면 커버, 상대의 측면 공격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한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수비 도움을 갔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남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중원을 장악하기 좀 더 효율적이고 쉬웠다. 숫자 싸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공격 중에는 미드필더를 한 명 늘려요. 진체코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미드필더 숫자가 늘어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측면 공격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가 딸려가고, 그러다 보면 중앙 쪽에서 한 명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중원 쪽에 공간을 내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파티에게 선제골을 내준 거 아니겠어요? 특히 저 위치 센터백 바로 앞 공간들이 계속해서 허용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커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5-4-1 포메이션으로 나왔다면은 수비 쪽에서 조금 더 끈적끈적한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반전에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실점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쉬움이 컸잖아요. 그래서 좀 플랜 A 자체도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좀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날 손흥민 선수가 좀 많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제 패스맵과 손흥민 선수 히트맵인데, 저 히트맵이 사실상 좌측면 공격수 느낌보다는 중앙 미드필더스러움에 가깝죠. 저 히트맵은 왼쪽 몇 잘라가기보다는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의 히트맵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문제냐라고 하시는데,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의 공존이 여전히 애매하다. 이날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보다 더 높은 위치를 고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페리시치의 디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자주 수비 커버를 하러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내려앉았고 이날 슈팅을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보면은 해리 케인, 히샬리송, 페리시치보다 밑에 있어요. 말 그대로 중앙 쪽에서 연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고 수비 가담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손흥민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뒷공간을 빠져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콘테 감독이 전술적으로 이렇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페리시치의 공격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손흥민의 득점력을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전술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잉글랜드 내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콘테 감독이 지난 시즌 득점왕인 손흥민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교체 카드가 너무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후반전 이제 에메르송 퇴장 이후에 이제 렁글레, 페리시치, 히샬리송, 손흥민을 빼고 산체스, 비수마, 세세뇽, 도어티를 넣었습니다. 좀 대부분의 선수들이, 교체 투입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수비수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였어요. 네, 물론 이 경기는 공격수들이 부족한 경기였죠. 클로세스키라든가 모우라가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경기다 보니까 전반전에 활용했던 공격수들이 이제 콘테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공격수들 옵션이라고 봤을 때에는 결국은 이 선수들을 끝까지 남겨둠으로 인해서 승리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뭐 콘테 감독은 선수를 대고 교체를 할 때 수비 쪽을 좀 더 많이 넣는 그런 모습이 됐죠.
저는 콘테 감독이 이 경기는 플레이네이도 문제였고, 그러니까 손흥민을 이용하는 모습이라든가 네. 상대의 공격에 대처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플레이네이도 문제였고 선수 교체도 문제였기 때문에 플랜 B도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스날 승리에 대해서 야 이거는 뭐 타당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이제는 352 포메이션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콘테 감독이. 네. 그런 내용인데, 콘테 감독은 원래도 실리적인 운용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조금 더 실리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콘테 감독이 3-4-3 포메이션을 쓰는 이유는 이해가 돼요. 네. 믿을만한 윙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측면 공격을 손흥민이라든가 클루세스키를 빼면서 또는 히샬리송을 빼면서 측면 공격을 강화시키는 게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윙백들이 내려가면 수비 숫자가 5명이니까 수비 라인은 말 그대로 숫자를 늘리는 방안으로 가되 공격 쪽에서는 윙백들이 적절하게 들어가면서 공격을 전개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역습 위주의 전술을 구사하다 보니까 3명의 공격수는 더해야지만 이 3명이 알아서 골을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겠다. 2명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3-4-3 포메이션 쓰지 말라가 아니라 352 포메이션을 적절할 때 써보자라는 얘기인데, 이 직접적인 순위 경쟁하는 경쟁팀들이 있잖아요. 토트넘은 뭐 맨시티, 아스날, 토트넘, 첼시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 팀들과 맞대결 펼칠 때는 중원 싸움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미드필더를 늘려서 352 포메이션으로 중원을 강화하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비수마가 이번에 영입이 됐고 최근에 올리버 스킵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좀 활용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북런던 더비처럼 3-4-3을 쓸 경우에는 손흥민이 거의 중앙 미드필더처럼 뛰기 때문에 네. 손흥민이란 카드를 제대로 쓰지를 못하잖아요. 이거는 뭐 3호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손흥민하고 케인하고 투톱으로 두고 이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서 상대의 공격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전력이 약한 팀이라든가 순위가 낮은 팀을 상대로는 3-4-3 쓸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돌아봤을 때는 오히려 3-5-2를 쓰다가 3-4-3으로 바꿨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격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 명의 미드필더가 추가됨에 따라서 공격수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송캐듀오가 조금 더 전방에 배치되고 전방에 머무는 시간들이 오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한 명의 미드필더가 뒤에서 한 명이 더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를 내려올 때 이 수비 부담감도 또 줄여줄 수가 있는 효과가 있어서 3-5-2 포메이션을 조금 더 적절할 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흥민하고 케인이라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들의 공격수들이 2명이나 있는데 이 2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느낌이 드니까 이 2명을 최대한 골문 가까이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손흥민의 최대 장점도 슈팅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손흥민이 슈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손흥민이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고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고 수비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나오니 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송캐듀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최다 합작골을 만든 네. 이 듀오이기 때문에 콘테 감독은 이 두 선수를 앞세워서 이제 순위 경쟁을 펼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인테리 시절에 루카쿠하고 네. 라우타로를 투톱으로 썼잖아요. 그때도 잘 썼잖아요. 물론 루카쿠가 정말 잘해준 시즌이긴 한데. 근데 두 선수가 뭐가 부족한가요? 그러니까요. 해리케인하고 손흥민이면 네. 투톱으로 쓸만한데 물론 이제 중원이라든가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들을 고려했을 때는 불안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뭐 3-4-3이든 3-5이든 변화를 주면서 변주를 주면서 네. 상대를 좀 대응하고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기 내에서도 계속 변주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명의 공격수를 빼고 중앙 미드필더를 투입을 하든지 혹은 반대로 3-5-2로 시작해서 3-4-3으로 변경을 주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야지 상대 수비수들로 하여금 당혹을 시킬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좀 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콘테 감독도 아마 이 경기 보면서 에메르송은 못 쓰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측 측면은 변화가 있겠죠? 네. 뭐 우측면에도 모우라가 또 부상 복귀를 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콘테 감독 좀 다른 카드 좀 사용해 봅시다. 음.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랑크푸르트 원정에 나선 다음에 네. 브라이튼 원정을 곧바로 떠납니다. 그다음 프랑크푸르트, 에버튼, 맨유까지의 경기인데 여기까지 일정이 좀 토트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프랑크푸르트전이 중요하긴 하죠. 왜냐면은
리그에서 첫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북런던 더비 패배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브라이튼, 에버튼을 잡아 나간 다음에 맨유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맨유 원정도 당연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이 펼쳐지기 전까지 일정을 봐서는 뭐 모든 경기들이 고비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당한 패배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빠른 극복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프랑크푸르트 원정, 브라이트 원정 당장 오는 이 경기들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특히 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리버풀이랑 3대3으로 비겼어요. 네. 와, 브라이튼 또 데제르비 감독이 선임했는데도 포터 감독 시절에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간 모습이었기 때문에 브라이튼 원정에서도 얼마만큼 또 공격을 할 수 있을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특히 앞서서 프랑크푸르트 원정은 이전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스포르팅한테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챔피언스 리그 패배, 리그 패배 이 당했던 것들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얼마만큼 또 득점을 해줄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토트넘은 갈 길이 멉니다. 네.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영입을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좀 결과론적으로는 영입 효과가 큰 건 아니에요. 결국 콘테 감독의 지도력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콘테 감독이 유럽 대항전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감독이지만 리그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갖고 오잖아요. 네.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갖고 온 겁니다. 그렇죠.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을 손에 쥐었으니까 그 점을 봤을 때는 올 시즌 한 단계 더 도약했으면 좋겠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갈짓자 행보가 아닌가? 왜냐면은 그래요. 그동안은 무패를 당했으니까 할 말은 없었지만 경기력이 좋았던 건 또 아니었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북런던 더비에서 경기력도 안 좋고 결과도 안 좋았으니까 아마 콘테 감독 스스로가 무언가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또는 뭐 구단 수뇌부에게 나 얘 사줘 이러면서 이제 또 땡깡을 부릴 수도 있겠죠. 에메르송 쓰지 맙시다. 네. 에메르송 콘테 감독님 에메르송 쓰지 맙시다 진짜. 네. 콘테 감독 에메르송을 쓰는 거는 3명을 죽이는 거야. 당신, 나, 에메르송. 3명이 죽을 수 있다고 지금. 아니면 빨리 환불 받아 가세요. 네. 아니야 돈이 없어. 나도 돈 있으면 빨리 이렇게 환불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네, 일단 3호이 한번 써봅시다 콘테 감독. 네, 콘테 감독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자고. 합시다. 우리가 뭘 바꾸라고 그러냐.